네, 조국 법무장관 사퇴 후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서울대학교인데요. 그 게시판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교수 복직에 대한 찬반, 조사까지 있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대자보도 붙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자,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국내외 7천여 교수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의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전에 한번 모셨었는데 잘 지내셨죠? 네, 잘 네네. 지냅니다. 네, 우희종 교수와의 지금 그 인터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우희종 교수와의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네. 서울대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자마자 복직 신청서를 낸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당연히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안 자체가 네. 어떤 뭐 불법의 어떤 판정이 내린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적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도덕적인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다만 네. 복직이라고 한 건 저희가 보면 그냥 그 어떤 형식적인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학교에 있다가 음. 이제 이런 정부 일을 하고서는 돌아올 땐 이제 복직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보면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뭐 자숙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진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을 또 좀 예. 이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교수님의 그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제가 어떤 이제 점에서? 학교에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예. 대부분 지금까지 뭐 많은 교수들이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 왔을 적에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네. 뭐 그렇게 뭐 새롭다거나 뭐 이상한 뭐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교수님들께서도 335 모여서 좀 말씀을 좀 나누지 않겠어요? 교수님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복직 신고한 예, 거에 예, 대해서는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스노라이프인가요? 네네네. 그 이제 그 재학생과 동문 게시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 어떤 조국 전 장관의 그 교수 복직에 대한 찬반 그 조사를 했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90%가 넘었다 이런 보도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글쎄 저도 그런 그거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오히려 일반적인 젊은이들 네. 혹은 뭐 산업 현장의 젊은이들이라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약간 조금 생뚱맞은 의외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이미 뭐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그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강남 상류층이 뭐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래요? 지역균등이나 뭐 이런 특별한 배려가 아닌 이상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죠. 네. 뭐 조국 교수의 어떤 집안 문제로 드러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습은 서울대 학생들은 사실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한편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본다면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차라리 학내에서 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열어본다든지 네.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예. 이게 뭐 개인의 문제냐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문제냐 이런 좀 서울대다운 토론회를 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가진 다음에 네. 이런 뭐 조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일전에 서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재학생과 동문들이 이제 집회가 몇 차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네네. 집회는 그럼 어떤 그런 토론회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발단이 된 것도 트루스라고 하는 예. 특정 종교 연관된 그 학생 단체가 주로 주관을 했었고요. 어떤 단체요? 트루스라고 예, 하는. 예,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서울대 내에서도 좀 이미 거론된 적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예.
이런 성숙한 토론 문화가 예. 서울대 내는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학내에서 한번 그렇다면 그러니까 쭉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렇죠. 공감대를 어떻게 잡아가고 우리가 네. 바라보는 관점의 원칙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조국 교수가 이제 만약에 서울대로 나오게 되면 뭐 지금 그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 선언을 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교수상. 네네. 네네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어쨌든 국론이 뭐 나뉜다 이런 얘기, 사회가 분열됐다는 얘기에서 이 당연히 일단 초점은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네. 면에서 뭐 조국 교수의 어떤 진퇴 문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한 갈래일 뿐이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뭐 조국 교수가 이렇게 사퇴했다는 것 자체는 네. 크게 뭐 놀라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국 교수 개인적으로 봐서도 네. 사실은 훨씬 전에 사퇴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 본인이. 네, 아무리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수많은 어떤 거의 뭐 마녀 재판식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다만 이제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는 대통령의 의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지껏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것은 뭐 법무부 장관직에 있건 사퇴를 했건 한 개인 동료 교수로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그 이제 그 과정 감내해야만 됐던 심정적 고통 네네네.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조국 교수의 사퇴를 바라보면서 네. 이제 많은 교수들이 거의 뭐 6천여 명 넘는 교수들도 그런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네. 동시에 한 인간적인 좀 안타까움을 저희 성명에 담았었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이렇게 네네네. 이제 자기 규정을 했는데 네네네. 이 자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이제 방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본인도 이것을 이제 아무리 검찰 개혁 의지했다 해도 이런 상황이 뭐 한 달, 두 달 이어질 때, 네. 거기 뭐 가족의 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그럴 때 힘들지만 어쨌든 최소한 자기 역할을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쏘시개로서의 역할은 네. 충분히 다 했다고 평가하세요? 더 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러나 이 정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면 이제 불은 붙은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활활이 아니고, 예. 네, 이제 활활 붙이는 건 이제 남은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차관하고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또 직접 지시까지 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어떤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네. 당연지사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쩌면 하나의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 거기 뭐 오히려 조국 교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다만 어쨌든 앞장섰던 음흠. 이 당사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네. 누가 과연 이 검찰 개혁의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십자가죠. 예. 검찰을 대상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패했고 네.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아마 위기의식을 가진 게 아닐까 대통령께서.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집중적인 질문을 했지만 당장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지금 그 입장이 확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결국은 그 이제 행정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속도를 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지금까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법과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지금 요 며칠의 어떤 이 현상에서 과연 이게 법 제도의 정비가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낙관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 이 불이 확 붙었다면 낙관하겠지만 네. 아직은 저희는 그게 정말 불쏘시개 단계지 불이 붙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민들이나 혹은 저희 뭐 7천여 연구 교수 모임에서는 음흠. 이제는 이 국회를 대상으로 네.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뭐
이번 토요일도 뭐 일정 부분은 서초동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국회가 예. 나름대로 합의되었던 내용조차도 음흠.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시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많으면서 예. 좀 우려스럽죠. 그러면 성명을 발표했던 7,000명 가까이 되는 교수분들, 연구자분들이 그러면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혹시 내부 논의를 좀 하고 계세요? 네네네. 저희로서는 어쨌든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뭐 검찰 개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예. 사회 전반에 예. 이 뭐 언론, 뭐 교육, 뭐 경제, 심지어 뭐 종교계의 어떤 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저희 교수들 모임이 정말 지역적으로 다양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고 해외까지 있거든요. 해외까지 있네. 네네. 예. 그리고 전공이 당연히 또 굉장히 그렇죠. 다양하고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 혹은 이 전공별로 음흠. 그 자기가 속한 단위에서 계속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참여하고 또 이번에 이제 뭐 촛불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그런 모임에도 저희가 이제 연락만 주면 언제든지 예. 각 해당되는 전공 분야 교수들이 참여해서 예. 같이 심도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결례의 부담을 좀 그럼 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 수의학과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속칭 꽂히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저는 그 전국 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 상임의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셨죠. 당연히 예.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네. 또 특히 이과 교수님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러나 이 사람 사는 사회가 뭐 문과 이과 나뉘는 게 아닌데 네. 또 어찌 보면 지금 과학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예. 더욱 기여할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저 자신이 이과 교수로서 좀 더 이런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 일반 보통 국민들은 검찰청 근처에도 안 간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체감이 덜할 것이다. 이런 네네.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 그건 이제 살면서 검찰의 어떤 그런 조사 대상이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법 없이도 살아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네. 이번 조국 교수 사태에서 본 것처럼 검찰이 맘만 먹으면 뭐 이번에 이해찬 대표도 말했습니다만 심지어 그 최순실 대통령이 관련되고 여러 해외 그리고 재벌 복잡한 문제도 2달 안에 다 끝나는데 네. 이 한 가정 문제가 네. 2달 이상을 끄는 걸 보면 예. 여러분께서 이 검찰 문제가 그렇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한번 느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모신 김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서초동 촛불이 밝혀졌을 때 이제 검찰 개혁 말고 언론 개혁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은 하나의 이 권력이 워낙 집중된 네. 어떤 문제이긴 해도 이건 하나의 행정부, 법무부 산하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언론이란 건 너무나 이 사회의 파급 효과가 큰데 네. 이 과정에서 쭉 지켜봤을 때 너무 가짜 뉴스라든지 예. 너무 심지어 언론 자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진행된 걸 볼 때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검찰 개혁은 하나의 그 당장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예. 언론 개혁 예. 더 나가서 우리들의 최종 보루인 사법 개혁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어떤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접하는 창은 언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언론 보도를 보면서 헷갈리셨습니까, 많이? 헷갈린 건 아니고요. 예. 좀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희정 교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뭐 재학생이나 동문들이 또 어떤 그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한번 좀 저희도 지켜보고 네. 그럼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좋은 언론을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희정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